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이식 대기자를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정부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장기 기증자는 줍니다. 장기 기증 사망자는 줄고 있는데 장기 이식 대기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은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3시간에 1명씩이다라고 하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면 새로운 장기 기증자를 발굴하는 것이 시급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사망자 등 새로운 장기 기증원 발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행 장기 이식법을 보면 장기 등 기증자를 뇌사자로 국한한 것이 아니라 사망한 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7월 7일 날 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장기 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하는 협조 공문을 장기의식 의료기관에 발송을 합니다. 수많은 기관에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발송한 지 6일 뒤인 7월 13일 날 관리원은 앞선 공문을 회수한다는 공문을 다시 보냅니다. 이건 이제 보건복지부와 장기조직기증원 등에서 장기 기증은 뇌사자만 가능하다. 사망자는 장기 기증 대상 아니다. 사망에 대한 정의가 없다. 이렇게 강하게 항의했기 때문에 앞선 공문을 회수한 것이죠. 법에 근거해서 장기 기증자를 발굴하려고 해도 복지부와 장기기증원 등의 반발로 인해서 사실 그조차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복지부는 장기 이식법상 살아있는 사람, 뇌사자, 사망자의 장기 기증은 가능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그리고 현재는 뇌사자 중심으로 기증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어서 사망자에 대한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면 뇌사자가 아닌 사망자에 대한 장기 기증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안구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간장과 신장이니까요. 총 38건 정도 이미 사망자에 대한 장기 기증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좀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임상적으로 비과학적으로 회복이 완전히 불가능해서 그런 회복 불가능한 뇌사에 합당하고 또 장기 기증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사 판단 기준인 평탄 뇌파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서 장기를 기증하지 못한 건수가 최근 10년 동안 118건에 달합니다. 한 명의 장기 기증으로 우리가 최대 9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저 숫자면은 적어도 1000명 정도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 분들이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죠. 제가 이제 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장기기증 전반에 대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케이스인데요. 지난 8월 11일입니다. 제주도에서 44세의 뇌사 추정자가 발생했습니다. 사흘 뒤인 8월 14일 날 도저히 소생 가능성이 없고 해서 뇌사 추정자의 배우자가 장기기증 의사를 밝힙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연명으로 중단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장기조직기증원 코다죠. 신고를 합니다. 발생신고. 8월 15일 날 기증원 코디네이터가 도착을 해서 기증자를 관찰했는데 미세하게 자발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자 기능 진행을 중단하고 그냥 현장에서 철수합니다.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뇌사자나 사망자에 대한 현장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코디네이터가 뇌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장을 떠나면서 사실은 장기 기증 절차가 중단된 것이죠. 8월 18일 날 기증자의 배우자가 이번에는 장기조직 혈액관리원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연명의료 중단을 할 테니까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발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분이 이제 자살 목매를 한 분인데 남아있는 가족들이 어떻게든 이 죽음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기증자를 서울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연명 의료를 중단한 다음에 사망자에 대한 신장이라도 적출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 병원이 장기이식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신장이식 전문의가 없어서 장기 적출 및 이식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인근에 있는 다른 병원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이식 의료기관입니다. 여기 수소문을 했습니다만 이 병원은 본인들에게 주어지는 신장 우선 선정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장기 기증자 관리할 수 없다고 해서 이식을 거부했습니다. 적출 이식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기증자의 배우자와 어머니가 그토록 애타게 장기 기증을 의사를 밝히고 정부기관에 도와달라고 요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뇌사자가 아니라는 이유, 두 번째는 장기 이식 전문의 부재로 인해서 장기 기증에 실패했습니다.
당시 기증자는 뇌만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을 기증 가능한 상태였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장기 기증 절차까지 진행됐다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례를 보면 보건복지부와 장기 기증과 관련되어 있는 이 기관들이 과연 장기 기증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장기 기증자 발굴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저는 손 놓고 있다고밖에 안 봐집니다. 예, 장관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장기이식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이식 전문가가 없어서 장기이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관련해서는 확인하고 별도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묶여있는 총체적인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의 동의를 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그 사망에 대한 그 법적인 그 정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들 자체가 이 법적인 그 책임을 물까봐 안 하는 경우가 네, 있기 그 질문은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 이번 사례처럼 장기이식 의료기관인데 장기이식 전문가가 없어서 예. 장기이식이 안 되는 곳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의원실로 보고를 알겠습니다. 해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복지부가 더 이상 뇌사자에 대한 장기 기증만 고수해서는 안 되고요. 새로운 장기 기증자 발굴을 위해서 사망자에 대해서도 장기 기증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네. 되겠죠. 네, 네. 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멈춰 주십시오. 네, 김동식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바쁘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해주십시오. 네. 네, 현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이자 대한이식학회 장기기증 활성화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식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장기 이식 중 대기하다가 장기 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순환 정지 후 장기 기증, 즉 DCD의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회도 많이 하셨고요. 외국의 도입 현황은 어떻고 또 국내에 이런 DCD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DCD는 현재 미주나 유럽의 다수 국가에서 지금 활발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들에서는 전체 장기 기증의 최소한 3분의 1에서 많은 국가는 전체 장기 기증의 절반 정도가 이러한 순환 정지 후 장기 기증, 즉 DCD를 통해서 장기 기증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장기 이식법에 이제 사망자도 장기 등 기증자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해석에 따라서는 현재 상태에서도 충분히 DCD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이제 장기 기증원 코다나 장기 이식 의료기관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의료진이나 코디네이터 등의 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회복 불가능한 잠재적 기증자에 대한 정의나 또는 기증 희망자에 대한 어떤 순환 정지 후에 사망 판정 및 장기 적출 등에 이르는 전반적 의료적 절차를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이제 교수님 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DCD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사망 판정 시기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심장이 멈추는 순환이 정지되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명확하게 딱 확인이 되면 그 이후로 자동 소생, 우리가 인위적인 심폐소생을 하지 않을 때 스스로 소생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이제 접촉 금지 관찰 시간이라는 표현인데 요런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해외 사례에서 접촉 금지 관찰 기간은 국가에 따라서 다양합니다만 대부분의 국가는 사실 5분으로 정하고 있고 학술적으로도 2분을 넘어가면은 추가적인 관찰은 사실 의학적으로는 필요 없다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5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5분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DCD를 도입할 경우에 같이 고려 또는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전반적인 내사 판정 절차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내사 판정 시에 이제 두 차례 내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또 추가적으로 30분간의 평탄 뇌파를 확인하도록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내사 판정의 전반적인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도 임상적으로 비가역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뇌사에 합당하다 하더라도 평탄 뇌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결국 장기 기증이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평탄 뇌파 30%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간 이제 교수님께서 DCD 도입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많이 해오셨는데요. 소회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런 생명을 살리는 장기 기증의 활성화에 국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DCD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규정 등에서 아직 애매한 부분이 좀 있고 무엇을 어떤 순서로 고쳐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또 그러던 중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논의가 좀 한동안 매우 심각하게 중단이 됐었고 그런 논의의 명확한 주체가 없이 시간만 흘러가면서 그런 와중에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많은 대기자들이 안타깝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 DCD 도입에 대한 논의가 힘들게 국회까지 온 이 시점에 더 이상 논의로만 끝나지 않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어떤 실무 협의체가 되든 시범 사업이 되든 실질적인 시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법제도 마련에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료 돌아가시죠. 예, 이제 장관께 다시 질의를 좀 예. 드리겠습니다.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3시간마다 한 분씩 돌아가시고 있는 이 상황은 반드시 우리가 좀 철폐해야 될 예, 상황이라고 개선해야 보고요. 되겠죠.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DCD 제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현재도 사망자에 대한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참고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뛰는 의료인들에게 절차적 제도적으로 보호받게 하기 위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절차 마련이 예, 필요할 맞습니다.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이제 PPT에 저희가 했습니다만 DCD 도입을 위해서 사망자에 대한 정의, 또 연명의로 연계하는 부분, 연명의로 중단자 통보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안을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가 국내에 도입돼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더 많이 살릴 수 있도록 복지부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논의에 참여하겠습니다. 네.